저희 스마트 케어 일정 편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법은 그 기존에 좀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보다 조금 쉬운 방법도 있으니까는요, 잘들 보시고 한번 따라 하시면은 아마 쓰시는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는 저희 거래처인데 일단은 그 어느 센터인지는 제가 그 센터명을 가려놨어요. 양해를 구하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 보이시죠? 189명. 참 어마어마하게 많으세요. 진짜 많으시죠? 자, 일단은요. 지금 4월인데 예를 들어서 5월 거 일정을 올린다고 가정을 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4월인데요. 5월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거를 짜는 거니까는요. 자, 5월에 놓고 예를 들어서 김동식님을 클릭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일정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편집 버튼 보이시죠? 일정 편집 버튼을 제가 눌렀습니다. 보통 그 일정을 짜실 때 그 전월 일정, 4월 일정을 참고해서 5월 일정을 보통 이렇게 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집하실 때 전월 일정 버튼이 있는데 전월 일정, 그 4월 일정이겠죠. 전월 일정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월 일정 가져오기가 완료됐다고 메시지가 떴죠. 확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월, 4월에 이렇게 받으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수정 모드로 보통은 돼 있어요. 제가 아까 좀 만지느라고 선택 모드로 눌러놨었는데 보통은 수정 모드에 체크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모드라는 거는 그 6일자를 예를 들어서 13일 넘긴다라고 할 때 6일자의 최순희님 마우스를 누르시고 13일로 그대로 마우스를 당긴 상태에서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붙게 되겠죠. 수정 모드라는 거는 이렇게 자리를 이동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선택 모드라고 있는데요. 선택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날짜를 지정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뭐 하고 예를 들어서 확인 누르시면은 06시부터 그 8시 30분까지 이름이 들어가셨죠? 그리고 또 이날이 아니더라. 그러면 다시 마우스 누르시고 삭제. 이런 기능들이 이제 선택 모드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6일자도 넣고 12, 19, 20, 26, 27 그리고 이제 확인 누르시면 이게 다 들어갔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한도액, 사용액, 잔액에 마이너스가 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가면서 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날을 한번 또 나흘을 한번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84,710 또 마이너스가 떴죠. 그럼 하루 더 클릭을 하고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도 또 모자르죠. 자, 한 번 더. 지금 시간이 안 맞죠? 지금 여기는 보면은 06시부터 08시 30분. 이 시간이 맞춰져야 돼요. 같은 시간을 두고 삭제. 자, 지워졌죠? 이제 잔액이 조금 남았네요. 자, 이번에는 좀 어려운 분을 한번 선택을 해서 어, 편집하는 걸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좀 복잡한 분을 한번 찾아봤는데 그분이 여기 계시네요. 자, 이분을 클릭을 하고요. 전월 일정을 한번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시간이 섞여 있죠. 목욕도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여기 근로자의 날, 이날은 또 10시, 또 15시, 또 11시도 있고요. 11시 20분부터 12시 20분까지는 두 분, 목욕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 항상 보면은 이거를 지울 때 보면은 먼저 여기 시간을 지우고 그래서 지우고자 하는 날짜와 시간을 맞춰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번거롭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클릭을 했는데 보면은 클릭하는 것처럼 요 위쪽 좌측 위에 보시면은요. 이게 이렇게 또 여기 클릭되어 있는 그 시간대가 나와 있어요. 시작 종료. 예를 들어서 8시부터 10시 한 번이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8시부터 10시 이렇게 있는데 이날은 일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날짜 굳이 여기서 시간을 바꾸지 않더라도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은 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선희 님이 이 시간이 아니네요. 예를 들어서 08시부터 10시로 되어 있지만은 지금 어린이날 6일, 8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쭉 이 위아래를 눌러보시면은 이날이 있죠. 15시부터 17시, 18회나 있네요. 그래서 한 번을 지우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다 사라졌죠. 클릭되어 있는 부분들은 한꺼번에 이렇게 삭제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7일자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7일자를 눌러보면은 목요일이 한 분 있으시죠? 11시 20분부터 12시 20분. 그럼 이날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를 클릭하시고 삭제. 지워졌죠? 그리고 또 한번 이 7일자의 15시를 한번 지워볼까요? 자, 마우스를 눌렀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15시부터 17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맨 밑에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날짜를 또 삭제. 지워지죠? 그러면 이 상태가 내가 원하는 일자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일정 올리기라는 버튼 보이시죠? 누르시면은 그냥 공단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급자 정보를 이렇게 누르시고 나서 잘 들어갔는지 자, 요번에는 버튼 이름이 일정 내려받기로 바뀌었죠? 이걸 눌러보시면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몇십 명을 미리 다 올려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일정 편집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체 선택을 하시고 한꺼번에 올리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가 그 기능은 있어요. 근데 공단 사이트 서버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불편하게도 한 번 편집하고 한 번 올리고 그리고 또 잘 올라갔는지 어차피 저희 프로그램은 공단에 있는 거를 갖고 와야 작동이 되기 때문에 수급자 정보를 누르시고 일정 내려받기. 자, 보시면은 일정 편집 누르니까 일정 올리기로 버튼 이름이 바뀌었죠. 자, 수급자 이름을 눌러보니까는 이제 그 일정 내려받기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전월 일정이 없는 경우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시면은 예를 들어서 자, 이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 경우에 요양사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요양사님들이 쭉 떠 있죠. 그리고 나서 원하는 시간대를 자, 밑에 보면 선택 버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날 하고 확인. 하필이면 또 제가 목욕을 골랐네요. 일단은 목욕은 나중에 하고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됩니다. 그래서 목욕 같은 경우에 2명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 번 해보시면은 사용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정도면 별로 이렇게 콜센터에서 난 전혀 모르겠다 아마 그러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몇 번 해보시다 보면은 되는 거고 또 간단하게 하루하루를 옮겨야 되는 그러한 경우들 보시면은 그런 경우는 뭐 어차피 외부에서 핸드폰으로도 고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인원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런 센터들 같은 경우는 직원 관리에서 그 이름을, 성함을 찾는 것도 이제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직원명이라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런 식으로 치니까는 박숙자 이분이 이제 그 파랗게 줄이가 있죠. 찾기 쉽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강명. 자, 이렇게 하니까는 벌써 이제 이름 치는 순간에 이렇게 해당되시는 분이 지금 이렇게 파랗게 줄이 걸져 있죠. 수급자 관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김점수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김점 하니까 벌써 김점으로 되어 있는 분이 이렇게 파랗게 뜨게 돼 있죠. 급여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자, 급여 뭐 몇 월달까지 했나 한번 볼까요?
자, 여기도 이제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 경우에 이제 최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영.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성함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요점 정리되어 있는 급여 명세서가 되어 있죠. 이분 같은 경우는 28일 근무하셨고 63세이시고 주간에도 하셨고 휴일에도 하셨고 그래서 토탈 합산 시간이 나와 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시간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나열이 돼요.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은 합산 금액이 나오죠. 그래서 이 합산 금액을 가지고 기본, 주휴, 연차 그리고도 돈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보존수당이라는 금액 어차피 금액은 금액 변동은 위하고 똑같죠. 금액은 변동이 없어요. 법적으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보면은 4대 보험 이번에 고용보험이라고 이제 그 이름을 예전에 실업급여에서 고용보험으로 이번에 타이틀을 바꿨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실업급여가 그냥 쓰는데 좋은데 왜 고용보험으로 바뀌었냐라고 하시면은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환경 설정에서 그 실업급여라고 체크를 해 놓으시면은 이름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왕에 말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데요. 자, 이번에 새로 생긴 기능입니다. 급여 명세 메모.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맙습니다. 뭐 교육비 뭐 8만 원 입금했습니다. 이렇게 엔터를 치면 저장이 되죠. 모든 화면은 엔터를 치셔야 돼요. 저희 프로그램 모든 화면에서 엔터를 치고 혹시 노란 줄이 떴다 그러시면은 꼭 저장 버튼을 누르시는 게 항상 공통입니다. 자, 다시 이분 클릭을 해볼게요. 더블 클릭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밑에 나와 있죠. 시력급여 실지급액 밑에 고맙습니다. 교육비 8만 원 입금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뜨는 기능을 요번에 새롭게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돈 주는 거 좀 이런 식으로 돈이 지급이 됐다는 거를 또 알려주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시다가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 그러시면은 콜센터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 각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그 파트별로 교육 동영상을 제작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려면은 여기 매뉴얼 보기 누르시면은 동영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이 좀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